이 배추 한눈에 보기에도 엉망이죠. 잎은 다 뜯기고 구멍투성에다가 썩어가는 부분까지. 제가 직접 키운 배추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밥 만들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배추 농사는 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이 기분을 소홀히 하면 2달 뒤 여러분도 방금 보신 이 엉망진창 배추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수확을 좌우하는 배추밥 만들기의 핵심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배추 한 번쯤 재배해 보신 적 있으시죠?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파릇파릇하고 통통한 배추와는 달리 막상 내가 키운 배추는 잎이 구멍투성이에 축 늘어져 있고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초기엔 벼룩 잎벌레 같은 해충부터 시작해서 담배나방, 진딧물, 달팽이 등이 배추 잎을 갉아먹고 구멍을 내죠. 병해로는 물병, 흰무늬병, 녹균병, 밑둥 썩은병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배추밭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다 풀어야 한다는 말처럼 배추밭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 놔야 건강한 배추로 자라고 품질 좋은 수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배추를 심으려는 밭에는 이미 이전에 다른 작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마 추비, 특히 질소비료를 주셨을 텐데요. 이 질소비료가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산성물질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토양은 점점 산성화되고 맙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씻겨 나가면서 토양 pH가 떨어지고 산성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텃밭도 산성화 됐을까? 이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비용은 무료고 대신 측정할 흙은 직접 떠서 가져가야 해요. 결과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게 번거롭다면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토양 측정기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그걸 활용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 텃밭의 산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석회고토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추는 pH 6.5 전후, 즉 약산성에서 중성의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산성도가 높아지면 뿌리 발달이 약해지고 양분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병해가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석회고토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석회고토는 탄산칼슘과 산화마그네슘으로 구성된 비료인데 토양의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두 성분이 부족할 경우 배추 속썩은병이나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광합성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석회고토를 줬으니 칼슘도 충분히 공급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회고토는 토양을 중성화하는데 최적화된 자재로 칼슘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천천히 녹고 흡수가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추는 정식 후 약 20일쯤 잎이 제법 커지는 이 시점부터 칼슘 흡수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속썩은병, 결구불량,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옆면시비 형태로 칼슘을 추가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옆면시비에 적합한 도구나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석회고토를 뿌렸다고 해서 나중에 칼슘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슘은 결구가 초입에 꼭 한 번 더 신경 써서 공급해줘야 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30평 기준으로 한 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뿌리고 나서 최소 7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회고토를 뿌린 직후에 탭이나 복합비료를 바로 넣게 되면 석회비료와 지수 성분이 반응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암모니아 가스는 식물 뿌리에게는 사람이 연기 속에서 숨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반드시 석회고토 먼저 뿌리고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퇴비와 비료를 추가해야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퇴비와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살포입니다. 먼저 퇴비부터 살펴보면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추는 뿌리가 얇고 넓게 퍼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흙의 통기성, 수분 유지력, 유기물 함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면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리 잡고 바로 효과도 오래 지속돼서 전반적인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비료입니다. 복합비료는 기본적으로 질소, 인산, 칼리 세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생장을 도와주고, 인산은 뿌리 발달과 꽃, 열매 형성에 관여하며, 칼리는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열매 품질, 수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복합비료 하나로 이 모든 성분을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작업은 간편하고 배추는 균형 잡힌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로 붕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붕소는 초기 생장을 안정시켜주고 뿌리 발달과 생장점이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며 무엇보다 결구 안정성, 즉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합비료 포장지에 붕소 함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붕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붕소 비료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토양살충제도 함께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해충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벼룩 잎벌레, 선충, 파박나방, 유충 같은 해충들은 밑거름을 주는 초기 시점에 방제해야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작물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약이 뿌리 근처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닐을 덮기 전 초기 단계에서 처리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퇴비, 복합비료, 토양살충제까지 모두 뿌린 뒤에는 7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로타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퇴비 중 아직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미수 퇴비가 있다면 땅속에서 발효가 계속되면서 암모니아, 아세트산, 황화수소 같은 독성가스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스는 씨앗이나 어린 뿌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퇴비를 뿌리고 바로 로타리 작업하면 이 독성가스가 토양 속에 갇혀버려 작물 뿌리를 공격하게 되므로 퇴비를 뿌린 후 약 일주일 이상 노출시켜 가스를 날려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작업은 로터리와 비닐 멀칭입니다. 비닐 멀칭 작업은 땅이 적당히 축축할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마른 흙에 멀칭을 하면 토양 수분이 부족해 뿌리 활착이 잘 안되고, 반대로 너무 젖은 땅에 멀칭을 하면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어 썩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비가 온 다음날 흙이 적당히 촉촉할 때 로타리 작업을 하고 비닐 멀칭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물 뿌리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토양 수분 손실도 줄이며 잡초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흙이 지척거릴 경우 로터리 작업과 멀칭은 잠시 미뤄야 합니다. 흙이 너무 젖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흙이 뭉치고 공기층이 사라지며 뿌리 활착이 나빠지고 병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로타리 작업 후 물을 준 다음 비닐 멀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분을 조절해서라도 멀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추밭 만들기의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계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올해 배추 농사는 정말 든든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토양 산도 확인. 배추는 pH 6.5 전후의 약산성,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도부터 꼭 체크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무료 분석이나 토양 측정기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석회고토 비료 살포. 토양의 산도 조절과 칼슘, 마그네슘 보충을 위해 30평 기준 한 포 뿌리고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퇴비, 복합비료 살포. 복합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리가 들어있어 배추의 균형 잡힌 생육에 필수입니다. 여기서 붕소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결구가 잘 되고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양살충제 살포. 벼룩잎벌레, 선충, 땅속 나방 등은 비닐 덮기 전 초기 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로타리 작업 비닐 멀칭. 퇴비, 비료, 살충제를 뿌린 뒤 7일에서 열흘간 노출시켜 독성가스를 날려보내고
그 후 로타리 작업과 함께 비닐 멀칭을 해주면 완벽한 배추밭 만들기 완성입니다. 배추밭을 준비하는 데만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의 기후와 일정에 맞게 잘 계획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잘 자라는 배추를 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완벽한 배추밭 만들기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